혹시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 습관처럼 술잔을 찾으셨나요? 난 괜찮아. 한두 잔쯤이야. 익숙한 그 말이 오늘도 당신을 달래주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묵직한 머리, 뻣뻣한 목, 이유 없이 가라앉은 기분, 계단을 오를 때 심장이 빨라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느낌. 혹시 이 모든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돌리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노화 시계는 술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빨라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술을 휴식과 위로의 얼굴로 기억합니다. 힘든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좋은 사람들과의 소소한 축하,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곁을 지켜주는 친구. 드라마 속 주인공은 문제를 해결한 뒤 늘 술잔을 들고 광고 속 미소는 한 잔이면 충분하다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조금은 괜찮다며 스스로를 설득하죠. 하지만 65세를 넘긴 순간부터 같은 한 잔이 전혀 같은 한 잔이 아닙니다. 간은 예전만큼 빠르게 해독하지 못하고 몸속의 물은 줄어들어 알코올 농도는 더 빨리 높아집니다. 밤에 겨우 잠이 들었어도 깊지 않고 다음 날의 집중력과 균형감, 기억력은 조용히 깎여 나갑니다. 어제의 한 잔이 오늘의 나를 조금 더 둔하게, 내일의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셈이죠. 우리 아버지는 소주 평생 드셨는데도 정정하셨어.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 사례는 원칙을 바꾸지 않습니다. 통계는 고집을 설득하지 못하지만 몸은 정직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자꾸만 늦게 잠들고 새벽에 자주 깨고 낮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예전엔 안 떨리던 손이 가끔 미세하게 떨리고 말문이 막힐 때가 잦아지고 작은 일에 화가 먼저 올라오는 변화들. 우리는 이를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고 넘기지만 사실 이 중 상당수는 술이 노화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건 술이 주는 쾌락의 곡선입니다. 첫 잔은 도파민을 올려주지만 알코올 농도가 떨어지는 순간 그 곡선은 가파르게 추락합니다. 불안, 짜증, 공허감이 밀려오고 그 감정을 덮기 위해 다시 술을 찾게 되죠. 이렇게 기분을 풀기 위한 한 잔은 어느새 기분을 망치는 습관이 됩니다. 삶의 즐거움 전체를 키우는 대신 술은 다른 즐거움의 감도를 낮춥니다. 음악, 산책, 대화, 운동 원래 나를 건강하게 채우던 활동들이 시들해지고 술만이 강한 자극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합니다. 술이 내 유일한 낙이라고. 사실은 술이 낙을 빼앗아 간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는 그 착각을 조용히 걷어낼 것입니다. 65세 이후 술이 왜 특히 위험한지, 종류마다 위험의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내려놓았을 때 몸과 뇌가 어떻게 회복되는지 과학과 임상 경험을 통해 분명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조금은 괜찮다는 믿음이 왜 당신의 내일을 갉아먹는지 이해하는 것. 둘째, 그래도 나는 못 끊어라는 두려움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꾸는 것. 만약 당신이 밤마다 한 잔을 기다리고 그 한 잔이 없으면 잠이 오지 않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맥주캔을 먼저 떠올린다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술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매일의 한 잔이 뇌와 몸에 남기는 흔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313 주 3개월 1년 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술을 대신할 진짜 낙을 되찾는 방법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술의 달콤한 언어 대신 당신의 남은 시간을 더 길고 또렷하게 만들어줄 가장 현실적인 해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 노화의 시침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저는 김현욱이라고 합니다. 의학을 공부하고 특히 나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연구해 온 사람입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노인의학과 예방의학을 중심으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느낀 건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늦출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수십 명의 어르신들을 상담합니다.
흔히들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오시지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술이 문제의 뿌리로 드러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마시던 술이 혈압약이나 당뇨약과 섞이면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걸 수도 있고, 몇십 년간의 음주가 치매와 파킨슨 같은 뇌 질환의 불씨를 키워왔던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변화를 수없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술을 끊으면서 삶이 달라지는 모습도 많이 보았습니다. 70대 초반까지 늘 술에 의지하던 분이 금주를 결심한 뒤 한 달 만에 손 떨림이 멈추고 3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며 1년 후에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또렷하게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분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은 것 같다고 하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나 책 속의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환자들의 삶에서 체감했던 변화, 그리고 다양한 연구와 데이터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토대로 말씀드립니다. 술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남기고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단순히 술은 해롭다더라 정도의 막연한 인식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술잔을 내려놓아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잔을 줄이고 술을 멀리하는 과정이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술은 다 나쁘지, 그래도 와인은 괜찮다잖아. 맥주는 물처럼 마셔도 된다지. 소주는 속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오히려 좋다던데. 하지만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경험, 그리고 여러 연구 결과는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을 알려줍니다. 65세 이후에 마시는 술은 종류를 막론하고 모두 노화를 빠르게 앞당긴다는 겁니다. 문제는 단순히 술의 양이 아니라 습관이 만들어내는 누적된 충격입니다. 물론 모든 술이 똑같은 방식으로 해를 끼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술은 간을 직접 공격하고, 어떤 술은 혈관에 부담을 주며, 또 어떤 술은 뇌세포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술을 끊어야만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해결책은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술이 왜 노화의 촉매제가 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해독 능력은 떨어지고 신장의 역과 속도는 늦어집니다. 알코올이 체내에 오래 머무는 만큼 각 기관은 더 큰 손상을 입게 됩니다. 이 원리를 알면 한두 잔쯤은 괜찮다는 말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 깨닫게 됩니다. 둘째, 특히 위험한 술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소주, 맥주, 양주, 막걸리, 와인 등 많은 술 가운데서도 반드시 피해야 할 술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단순히 취향의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65세 이후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선택이 됩니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술을 끊었을 때 몸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단계별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술을 줄이면 3일 후, 3주 후, 3개월 후, 1년 후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몸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술을 끊은 뒤에 변화를 알면 금주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절대적 금지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더 이상 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65세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던 습관이 오늘부터는 치명적인 도구로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단순한 금주 권유가 아닙니다. 이 술만큼은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명확한 기준과 그 술을 끊었을 때 되찾게 될 건강의 구체적인 모습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술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당신의 노화를 가속하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술잔을 내려놓는 순간부터 몸과 뇌가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희망적인 진실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 들어도 술은 친구다라는 말을 합니다.
젊을 때는 퇴근 후 동료와의 소주 한 잔, 주말 가족 모임에서의 막걸리 한 사발, 혼자 외로운 밤을 달래주는 맥주 한 캔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5세 이후부터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같은 술잔 하나가 이제는 몸을 갉아먹는 도구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몸이 나이를 먹으면서 겪는 생리적 변화에 있습니다. 첫째, 간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간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주된 기관입니다. 젊을 때는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효소가 활발히 작용해 술을 빠르게 분해합니다. 하지만 60세를 넘기면 이 효소의 활동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결국 같은 양의 술을 마셔도 몸속에 알코올이 더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만큼 간세포 손상이 심해집니다. 실제로 노인 환자들의 간 수치를 보면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분도 수치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술을 들이켜면 회복력이 떨어진 간은 더 이상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둘째, 체내 수분량이 줄어듭니다. 알코올은 수용성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 물에 섞여 희석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은 줄고 지방이 늘면서 체내 수분 비율이 1015% 가까이 감소합니다. 즉, 같은 양의 술이라도 노인의 몸에서는 알코올 농도가 훨씬 더 높게 올라갑니다. 젊을 때는 소주 한 병을 마셔도 멀쩡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는 소주 한두 잔에도 취기가 빨리 오르고 다음날 두통과 피로가 심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셋째, 신장 기능의 저하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신장의 역과율, 즉 사구체역과율이 3040%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포 독성 물질로 간뿐 아니라 뇌세포, 심혈관, 신경계에까지 해를 끼칩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빠져나가던 독성 물질이 노년기에는 며칠 동안이나 혈액 속을 떠돌며 몸 구석구석을 괴롭히는 겁니다. 넷째, 혈관과 심장의 약화입니다.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젊을 때는 그 반응을 버텨내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심장 근육도 두꺼워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부담을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술을 마신 뒤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이나 부정맥, 심한 경우 돌연사의 위험까지 커집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를 가진 분들이 술을 마시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젊을 때보다 2~3배 이상 높아집니다. 다섯째, 뇌와 신경의 취약성입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공격합니다. 젊을 때는 뇌세포가 많고 신경 회복력이 있어서 손상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는 뇌세포 수가 줄고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술을 조금만 마셔도 다음날 기억이 흐릿하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층 알코올 의존 환자 중 상당수는 초기 치매와 비슷한 증상을 보입니다. 술이 기억력 저하와 혼돈 상태를 가속하는 것입니다. 여섯째, 낙상과 골절의 위험 증가입니다. 나이가 들면 평형 감각과 근력이 떨어집니다. 여기에 술까지 더해지면 작은 걸음에도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단순한 미끄러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고관절 골절이나 척추, 골절 같은 큰 부상으로 이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심한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게 됩니다. 실제로 70세 이상 환자의 낙상 사고 중 상당수가 음주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물과의 충돌입니다. 노년층의 대부분은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등 최소 23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합니다. 이 약들이 알코올과 만나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고 위출혈이나 간 손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약 먹었으니 술은 조금만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며 실제로는 아주 위험한 조합이 됩니다. 정리하면 65세 이후 술이 치명적인 이유는
단순히 나이가 많아져서가 아니라 몸 전체의 해독 배설의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의 한 잔은 잠깐의 취기와 다음 날의 피로로 끝났을지 모르지만 노년기의 한 잔은 다음 날뿐 아니라 몇 년 뒤의 건강과 수명까지 위협하는 씨앗이 됩니다. 따라서 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멀리해야 하는 위험 요소입니다. 술을 여전히 친구로 착각하는 순간 몸은 그 대가를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소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술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쉽게 구할 수 있어 습관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소주는 알코올 도수가 높아 위 점막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그 결과 위염이나 위궤양이 악화되고 위암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소주를 마시면 알코올이 바로 위벽에 닿아 손상을 크게 일으킵니다. 또한 소주에는 아세트알데히드와 같은 독성 부산물이 남아 있어 간에 부담을 주고 뇌세포와 신경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장기간 소주를 마신 사람에게서 기억력 저하나 치매 증상이 흔히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맥주는 가볍게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맥주에는 당분과 퓨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퓨린은 체내에서 요산으로 바뀌어 통풍을 유발하고 콩팥 결석을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맥주를 즐겨 마시면 무릎이나 발가락 관절이 붓고 통증이 잦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맥주는 열량이 높아 복부 비만을 일으키고 당뇨와 고혈압을 악화시킵니다. 흔히 말하는 맥주배가 바로 이런 과정을 보여줍니다. 위스키나 보드카 같은 양주는 알코올 도수가 40도를 넘는 고도주입니다. 이런 술은 소량으로도 혈중 알코올 농도를 급격히 올려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고 부정맥이나 돌연사의 위험을 높입니다. 또한 뇌세포를 빠르게 손상시켜 기억력과 판단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든 분들이 양주를 마신 후 쉽게 취해 넘어지고 골절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들어있어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에는 알코올뿐 아니라 당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분은 혈당을 높이고 체지방을 늘리며 발효 과정에서 생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은 숙취를 심하게 하고 장기적으로는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도수가 낮다고 방심해 많이 마시게 되면 소주보다도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분들에게 막걸리는 매우 위험합니다. 와인은 건강한 술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포도 껍질 속에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가 한때 크게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와인 한 잔에 들어있는 성분으로는 의미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와인은 산도가 높아 위산역류나 위염을 악화시키고 장기간 마시면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장 질환을 가진 노인에게 와인은 좋은 선택이 되지 못합니다. 술 가운데서도 특히 위험한 것은 증류식 소주입니다. 알코올 도수가 높을 뿐 아니라 메탄올이나 휴젤류 같은 독성 물질이 남아 있어 신경과 시력을 해칩니다. 장기간 마시면 시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크게 높아집니다. 결국 술은 종류마다 차이가 있을 뿐 모두 건강에 해롭습니다. 소주는 간과 위를 공격하고 맥주는 비만과 통풍을 일으키며 양주는 뇌와 심장을 파괴하고 막걸리는 당분과 독성 부산물로 위험을 키우며 와인은 과장된 신화와 달리 위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어떤 술도 예외는 없습니다. 특히 65세 이후에는 술의 종류를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 몸을 해치는 독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술은 간이나 위뿐만 아니라 뇌와 신경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실제로 술을 오래 마신 사람들의 뇌를 촬영해 보면 뇌의 부피가 줄어든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실제 나이보다 10살, 20살 더 늙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기억이 끊기며 감정이 쉽게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뇌세포가 많고 회복력도 있어서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뇌세포 수가 줄고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따라서 같은 양의 술도 노년기에는 훨씬 큰 손상을 남깁니다. 가장 흔한 변화는 기억력 저하입니다. 어제 들은 이야기를 잊거나 방금 만난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넘기지만 사실은 술이 치매의 발병을 앞당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꾸준히 술을 마시는 노인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는 노인에 비해 치매 위험이 두세 배 높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또한 술은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약화시킵니다. 술을 마실 때는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도파민이 급격히 줄어들어 불안과 우울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신 다음 날 이유 없이 짜증이 나거나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술이 뇌의 회로를 바꾸어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수면의 질도 크게 나빠집니다. 술을 마시면 쉽게 잠드는 것 같지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잠이 얕아져서 자주 깨고 꿈을 많이 꾸며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함이 남습니다. 결국 술은 불면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술은 운동 기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뇌에서 균형을 담당하는 부위가 억제되기 때문에 작은 양의 술만 마셔도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회복이 어렵고 합병증으로 이어져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의 음주로도 뇌세포는 손상되지만 몸은 회복하려 애씁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술을 마시면 뇌 위축은 되돌리기 힘든 단계로 진행됩니다. 간에서 처리되지 못한 독성 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심장, 혈관, 신장, 췌장에도 손상을 줍니다. 그 결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 손떨림, 발작, 소화장애 같은 증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술은 단순히 기분을 바꾸는 음료가 아니라 뇌와 몸에 흔적을 남기는 독성 물질입니다. 하지만 술을 끊는 순간 뇌와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기억력과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감정도 안정되며 몸의 균형도 점차 회복됩니다. 노년기에 술이 특히 위험한 이유 중 하나는 약과의 충돌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혈압약이나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심장약, 수면제, 진통제 같은 약을 꾸준히 복용합니다. 그런데 이 약들과 술이 함께 들어가면 몸 안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혈압약과 술입니다. 혈압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심장 박동을 조절해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술 역시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두 가지가 겹치면 혈압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어지럼증과 실신이 생기고 쓰러져서 골절이나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약과 술입니다.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고 술도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억제해 혈당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이때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식은땀을 흘리거나 손이 떨리고 심하면 의식을 잃는 경우까지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진통제나 소염제와 술도 위험합니다. 나이가 들면 관절 통증으로 이런 약을 자주 쓰게 되는데 이 약들은 위 점막을 얇게 만듭니다. 여기에 술이 더해지면 위벽이 크게 손상되어 위출혈이나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작은 증상으로 시작해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고 고령일수록 회복은 더 늦습니다. 수면제와 술도 절대 함께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 모두 뇌의 신경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복용하면 호흡이 느려지거나 심장이 멎는 위험이 있습니다. 숙면을 기대하고 술을 곁들였다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콜레스테롤 약과 술이 만나면 간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와 술이 함께하면 작은 출혈도 멈추지 않아 뇌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정리하면 약은 몸을 살리기 위해 쓰이지만 술은 그 약의 작용을 망가뜨립니다.
특히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하는 노년층에게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치명적인 방아쇠가 될 수 있습니다. 술을 줄이거나 끊으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을 시작합니다. 변화는 며칠 안에도 나타나고 몇 달이 지나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먼저 3일이 지나면 숙취가 사라지고 수면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술 때문에 밤마다 자주 깨던 분들이 연속으로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손 떨림이나 두통 같은 초기 금단 증상도 이 시기부터 점차 줄어듭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소화가 좋아지고 속이 편안해집니다. 얼굴 붓기가 빠지고 혈압과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로감이 덜하고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몸의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간 수치가 개선되고 혈당과 혈압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기억력이 회복되고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불면증이 사라지고 깊은 잠을 자면서 낮 동안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 시기부터는 술을 마시고 싶다는 충동도 크게 줄어듭니다. 3달이 지나면 뇌의 위축이 멈추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에 덜 걸리고 체중이 줄면서 몸이 가벼워집니다. 피부 톤이 밝아지고 기분이 전반적으로 안정됩니다. 가족과 대화할 때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표정도 환해집니다. 1년이 지나면 몸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 건강이 크게 회복되어 심장병과 뇌졸중 위험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치매와 암의 발생 위험도 감소합니다. 술을 마실 때마다 무겁게 짓눌리던 피로와 우울감이 사라지고 생활의 즐거움이 되살아납니다. 이처럼 술을 끊은 뒤 몸은 단계마다 확실한 변화를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술이 빼앗아갔던 수면, 기억력, 활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술을 끊고 난 뒤 달라진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7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소주를 거의 매일 마셨고 고혈압과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늘 피곤하고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호소했는데 술을 끊고 석 달이 지나자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쉬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돌아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예는 막걸리를 즐겨 마시던 여성입니다. 이분은 당뇨 진단을 받은 후에도 막걸리는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매일 2~4발씩 마셨습니다. 결국 혈당이 조절되지 않아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금주를 시작하고 2달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양주를 즐기던 한 분은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져 병원에서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권유로 술을 끊고 꾸준히 산책을 하며 생활 습관을 바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기억력 저하가 진행되지 않았고 오히려 대화 능력이 조금 회복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술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간 수치만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혈압과 혈당, 수면, 기억력, 감정까지 회복됩니다. 실제 환자들의 변화는 술이 얼마나 깊게 몸을 해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 몸이 술을 멀리할 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도 알려줍니다. 술은 평생의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술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몸을 갉아먹는 적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간과 위를 상하게 하고 뇌세포를 줄이며 혈관과 심장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과 함께할 때는 그 위험이 몇 배로 커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술을 끊는 순간 몸은 놀라운 회복을 시작합니다. 3일 만에 숙면을 되찾고 한 달 만에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며 1년이 지나면 치매와 뇌졸중 위험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지금 술잔을 내려놓는다면 앞으로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술은 잃어버린 시간을 돌려주지 못하지만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길을 열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손주와 함께하는 추억, 하고 싶었던 일들을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는 기회가 술을 끊는 순간부터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지금까지의 습관이 어떠했든 오늘부터라도 술잔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확실한 건강 투자라는 것입니다. 술이 주는 짧은 위로 대신 건강이 주는 긴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술을 끊는 일이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진다면 가족과 함께 결심하시거나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심 그 자체이고 그 결심이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작은 약속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는 술잔을 들지 않겠다고. 그 약속을 하루하루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몸과 마음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혼자만 보지 마시고 주변에 술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선택이 가족과 친구의 건강까지 지켜줄 수 있습니다. 술을 끊는 순간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시간이 열리길 바랍니다.